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해보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은 애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백신을 맞으라 호소했죠. 미국이 전면 봉쇄를 취했던 지난 3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자국민에게 자가 진단 키트 이게 약 5억 개가량을 신청제에 한해서 우편으로 무상 공급하고 검사 시설을 늘리면서 다시금 봉쇄에 들어가는 걸 막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먹혔는지 지금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강한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죠. 한국 역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다고 이제 계속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인 이 사회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반대를 표한 맨친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를 나눴지만 특별한 결론이 나온 게 없어서 불확실성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미국의 경제 회복 혹은 성장 속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게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해서 하락을 하는데 트리거로까지 작용을 하게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략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3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50.5%, 그리고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66.6%로 현재 녹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71.12달러, 3.66% 정도 올라가지고 마감을 하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금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저저번 주였죠. 예, 저저번 주 토요일 날 가스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가스 관련주들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야말이랑 유럽의 가스관을 잠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서도 이제 관련주들은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힘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 관련주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이 판매되는 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내년은 반도체의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올해는 이 조선 쪽의 발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발주량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한국 조선사의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수익을 더욱더 창출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 중국 쪽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쪽의 이런 고부가 조선 쪽 여기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쪽에서 이 관련 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중국 쪽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까지 벌려져 가지고 시장에 먹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중국 헝다 다음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 파산이 조금 막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이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이전에 뭐 지지율 인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지지호에 여기가 헝다 다음으로 터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뭐 이걸 보면서 한국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부동산 여기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어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본 게 있어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거였나? 제 기억상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과거 산업용 부동산이 중국이랑 미국을 기준으로 이제 버블이 생기고 어떤 식으로 무너졌는지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봐서는 지금 중국도 중국인데 한국 쪽의 산업용 부동산, 이 부동산 쪽도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헝다 요걸 보면서 한국의 산업용 부동산 요 자산이 많이 잡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리츠나 이런 쪽,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미국 3분기 GDP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고요. 내일은 11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경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지표들이다 보니까 내일 나오는 지표 꼭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요게 이 증시에 한동안은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한동안이라는 게 뭐 2, 3개월 이게 아니라요. 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유동성 장세가 워낙 커졌다 보니까 이 성장주, 가치주 제외한 성장주 쪽에서의 상승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증시가 조금 주춤하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장세에는 저는 결국엔 대형 가치주 있잖아요. 이런 쪽이나 반도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가 올해 좀 주춤했는데,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항암제나 이런 쪽 한번 보면은 내년에는 나름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선방을 하면서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독자 곧 있으면 10,000명을 채우는데 10,000명 기념으로 1년 정도 가져가면 좋을 종목을 한 10선 정도 이렇게 한번 골라보자 해서 1년 보기 좋은 10선 탑 10 종목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 업로드를 할 생각이거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중공업 차트 한번 보면은 이 두산중공업은 21선을 우리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었죠. 이 이유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적으로 이제 과거에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상단까지는 가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온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다가 볼린저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 또한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여기를 딛고 21선 돌파한 다음에 여기를 찍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딛고 볼린저가 이렇게 넓혀지면서 타고 올라갈 것이냐. 이 21선이 하향을 하다 보니까 약간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돌리려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돌리려는 데에 힘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이 몇 가지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음봉이 나오는 그림까지도 연결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이 이 볼린저가 좁혀지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좁혀지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1월달 권리락 있잖아요. 이 권리락을 노려보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스케줄상 한번 이렇게 이 최고점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장담 못 하겠는데 여기서 이 정도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때가 되게 되면은 또 여기를 찍고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타고 올라가느냐로 갈릴 것이고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자,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일단은 이 21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요 아래로는 빠지면은 안 돼요. 지금 요 부분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받아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래로 빠지면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저점 보시면 요 위쪽에서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켜주는 거 보여줬으니까 만약에 양봉 나와주면은 그 다음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냥 지금 쉽게 생각을 하면은 요 위에서 어차피 조금 떨어지더라도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 될 것 같고 21선 위에서만 위치해 준다면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그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중공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거 아실 텐데 아직 공부할 만한 종목들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꼭 고민하실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 10,000명 딱 찍으면은 지금 9,000명 중반대인데 구독자 10,000명 찍으면은 제가 1만 기념으로 한 1년 정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뭐가 있을지 같이 공부해 볼까 하거든요. 한 10종목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